우리 사람의 마음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의식이라고 하는 자아라는 건 에고죠. 에고.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에고와 그리고 행동하는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영혼 하면 다 아는데 영혼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건 영혼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하는 에고와 행동하는 영혼이 있는데, 사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이원은 그 두 가지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심의 기능을 한 가지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아와 영혼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이 사이원, 즉 우주의 본질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근본 에너지라는 것을 하나, 즉 우주심 기능을 한 가지 더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혼의 기능입니다. 영혼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 사랑을 에고, 즉 자의식이 계산을 하며 하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 일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사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에너지예요. 사실은 한 에너지가, 원래 근본 에너지가 우주심이고, 거기서 작용이 일어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의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격이 높은 사람은, 이 레벨이 높은 사람은 영혼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모두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는 사랑은 끝까지 하는데, 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고가 사랑을 하면은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왜 그러니 저러니 하면서 서로 따져가면서 싸우기 일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인끼리의 사랑은 대체로 자의식이 하는 에고의 사랑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혼이 하는 일방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하든 잘못하든 전부 다 용서가 되지만, 연인끼리는 용서를 못해서 서로 악을 빡빡 쓰면서 싸우면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이원이라고 하는 사람, 즉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와 하나, 본질과 하나가 된 사람, 사이원이 하는 사랑 하나를 더하면, 사이원의 사랑은 우주심을 통해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순수한 에너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주심을 통해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사이원의 사랑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사이원이 하는 사랑은 자비고, 영원히 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은 영혼, 그리고 자비는 우주심이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라티안이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자비를 라티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고와 자의식과 영혼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나가는 순수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 동양에서는 자비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라티안이라고 하는데, 라티안은 에고와 영혼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나가는 순수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에고가 하는 사랑이 조건부 사랑이라면, 자비는 대상도 또 의도도 조건도 없이 무조건 하는 절대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비는 절대적, 그러니까 잘했건 못했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게 자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느끼는 기감보다, 영혼이 느끼는 건 기감이에요. 육체가 느끼는 건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영혼이 느끼는 기감보다
육체가 느끼는 오감을 통해서 영혼을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눈으로 보고 그러네 좋네 하면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감 능력이 동물들보다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들보다 기감 능력이 훨씬 약해요. 동물들은 우리 사람보다 기감 능력이 훨씬 월등합니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기감 능력이 월등하게 예민하게 느끼고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동물들이에요. 예. 사람은 몰라도 동물들은 합니다. 그래서 쥐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침몰할 것을 미리 알고 빠져나가며, 또 까마귀는 누군가가 죽을 것을 알고 미리 와서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자의식이 발달되지 않아 지식 등 학습 능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동물들은 영어 단어를 못 외워요. 우리 사람은 외울 수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우리 인간이 동물들보다 월등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기감 능력은 동물들이 훨씬 더 우리 인간보다 월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은 농담이지만 동물들은 사람보다 정신적 갈등이 심하지 않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다 누가 있다고요? 인간들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옥은 없지만 어쨌든 지옥에 간다 그러면 인간만 지옥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집에는 이 까망이라고 하는 조그만 개가 주인을 따라 놀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1월인데 10월 초에 복을 전하는 싸이원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 이 까망이를 한번 소개한 바 있어요. 그때 소개한 바 있는데, 까망이가 첫날 오자마자 누가 이 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가를 파악하고, 기감이 있으니까 파악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집에 사람이 여럿 있는데 누가 제일 서열이 높은가를 파악하고 내 옆에 착 달라붙어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개입니다. 그렇게 이제 서너 달이 지난 요즘은 주인보다 내가 더 좋은지 주인이 집에 가자고 하면 결사적으로 목줄을 당겨도 꿈쩍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가자 그러는데 꿈쩍 않고 저렇게 앉아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전쟁합니다. 전쟁. 처음에는 주인이 까망아 가자 하면 얼른 따라 나서더니 이제는 주인이 가자고 하면 너 나가라, 난 여기 있겠다 하는 표정으로 배짱을 부리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합니다. 사실은 매일 그래요. 매일.
이제 내가 가자 그래도 이제 안 속는다 그러면서. 네, 까마귀는 저렇게 내 옆에서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이 끝까지 끌고 가면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예, 끌려는 갑니다. 주인이 가자 그러면. 네, 저렇게 끌려가면 또 집에 가서 반항인지 반란인지 모를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개가 데모하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예, 개도 데모예요.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광화문인지 이런 데 가서 데모들을 많이 하니까 개들도 요즘 데모합니다. 개들도. 예. 주인을 안 보겠다는 심정인지 아니면 상대조차 하기 싫다는 심정인지 자기 집, 개집 있죠. 자기 개집. 개집 앞에 입구를 쿠션으로 틀어막고 자기가 틀어막은 거예요. 누가 틀어막아 준 게 아니고. 저렇게 쿠션을 틀어막아 놨어요. 안에 들여다보지 말라고. 나 쳐다보지 말라고. 저렇게 쿠션으로 틀어막고 그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렇게 웃어. 이 까마귀는 자기 집 뚜껑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고 보니까 안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너 안 본다 이거지. 이 사람도 동물도 그 행동은 모두 영혼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의식은 오감,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감촉을 오감을 통해서 입수한 내용을 갖고 생각을 하며 판단하지만 그래서 또 자의식은 거짓말을 하고 허위를 날조하여 영혼을 숨기는 것입니다. 영혼이 한 행동을 숨긴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진심이죠. 사실은. 바꿔 말하면 영혼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영혼의 작용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에고, 즉 자아, 이 자의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죽을 때 되면은 사람들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이 에고들이 했던 짓은 전부 다 허무하다고 느껴요. 뭐하라 그랬나 싶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진실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 나는 일본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나 그러면 꼭 사람들을 시부야역에 데리고 갑니다. 예. 왜냐하면은 역 앞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핫지라는 개의 동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부야역에는 핫지라고 하는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예, 핫지의 동상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충견 핫지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요즘은 내가 지난달에 갔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 핫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별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저기서 한번 사진 찍으려면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네,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저 빨간 글씨, 거기 핫지 머리입니다. 동상이 거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바깥에까지 지금 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 핫지는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우에노 교수가 출근할 때 이 시부야역까지 함께 나와 이 역에서 헤어졌어요. 여기서 헤어지고 이제 우에노 교수는 여기서 기차 타고 동경대학교로 가고 핫지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다시 집으로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에노 교수가 퇴근할 시간에 이곳까지 마중 나와 함께 집으로 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핫지는 시간 볼 줄 아는 거예요. 핫지가 뭐 눈으로 보고 시간 받겠어요? 기감을 통해서 아 이제 우리 주인이 올 시간이 됐다 하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미리. 예. 네, 저 왼쪽에 있는 저분이 우에노 교수입니다. 원래 지금 동경대학교 안에는 지금 저런 동상이 있어요. 저기 핫지랑 만나던 장면입니다. 예. 저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같이 집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에노 교수는 강의 중에 쓰러져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에노 교수의 부인은 핫지를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대전쯤 되는 곳에 다른 집에 맡겨놓았습니다. 예. 그러나 핫지는 그곳에서 목줄을 끊었어요. 끊고 주인과 만나던 시부야역을 찾아갑니다. 이 갈 때는 자동차를 타고 갔지만 자동차를 타고선 대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근데 핫지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감을 통해서 내비게이션도 없이 핫지는 모르는 길을 기감을 통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시부야역까지 찾아왔어요. 핫지는 이 10년 동안 시부야역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10년. 저기 진짜 핫지 사진입니다. 원래 저 개는, 저 핫지는 그 일본의 그 뭐 유명한 개의 종류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진돗개 같은 건데 아마 그 다른 개하고 잡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귀가 한쪽에 저렇게 삐뚤어져 있다 그럽니다. 왼쪽 귀가. 그리고 핫지라는 뜻은 팔이라는 뜻인데 우에노 교수가 이 다리가 안짱다리예요, 얘가. 그래서 핫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핫지입니다. 이 핫지는 10년 동안 시부야역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출근할 시간이면 역 앞에서 주인을 찾고, 우리 주인이 여기 계신가 찾고, 또 주인이 올 시간이면 또 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핫지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핫지 여기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10년을 하루같이 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역 앞에서 핫지는 머리를 그 집이 있는 쪽에다가 두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비야역에서 죽었어요. 핫지는. 사람들은 그런 핫지의 충정을 높이 그려 핫지에게 공이라는 귀족의 자기를 수여하여, 여기서 공이라는 건 공작하는 거죠. 백작 공작할 때 그 공이라는 귀족의 자기를 수여하여 시부야역에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핫지는 일본과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극장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저거 보면 오른쪽에는 리처드 기어가 우에너 교수로 나옵니다. 미국 영화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핫지 이야기입니다. 핫지는 충견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핫지보다 더 위대한 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핫지보다 더 위대한 개가 있습니다. 그 개는 바로 저 개입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1000년 전이에요. 뭐 엊그제도 아니고 1000년 전 전라도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김계인 씨는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개를 몹시 사랑하여 어디를 다닐 때면 항상 그 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항상 개를 저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림자처럼 함께 다니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저 개 역시 그를 충성으로 따랐습니다. 저 개도. 그러던 어느 날 개를 데리고 장에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오던 중 고갯길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장터에서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셔 만취 상태였는데 그 고개를 넘다가 쉬려고 앉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좀 앉아서 쉬려고 앉았다가 그냥 깜빡하고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불이 나 주인이 잠든 곳으로 불길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개는 아래 개울에 가서, 그 밑에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개울에 가서 몸을 적셔, 자기 털에다가 몸을 적셔서 주인이 있는 자리가 타지 않도록 그 주변을 몸을 뒹굴면서 잔디를 다 적셔놨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주인이 불에 타지 않게 여러 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물 적셔가지고서 거기를 질퍽질퍽하게 만드느라고 수없이 반복하다가 지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죽었어요. 주인은 얼마쯤 자다가 깨어났는데 자기가 자고 있던 자리에 잔디만 빼고 주변 잔디는 모두 검게 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웠던데 그 근처만 초록색이고 나머지 전부 다 검게 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르던 개 역시 자기 옆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주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개가 자신을 살려준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개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거기서 시도 쓰고 여러 가지 울다가 그 자리에 개를 묻어주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저 지팡이죠, 저 나무 지팡이, 저 지팡이를 그 개 무덤에다 꽂아두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자랐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를 오수라고 부릅니다. 오수. 오수라는 것은 뭐냐면 오자가 저기 개 오자입니다. 여러분들 개견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개 오자고 수는 가로수 할 때 숫자, 즉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수란
개나무라는 뜻이며 그곳 지명을 나중에 오수라고 바꿔. 거기 지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저희가 오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차 타고 오수역에 가면 돼요. 오수라고 바꿔 이 개를 오수의 개라고 부릅니다. 핫지는 주인을 기다렸지만 얘는 주인을 살려주고 본인이 죽은 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걸 의견이라고 부릅니다. 의리 있다 이거죠. 일본의 많은 젊은 연인들은 시부야역 핫지 앞에 와서 맹세를 합니다. 둘이서. 핫지처럼 우리도 절대 헤어지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나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맹세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좋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살다 보면 같이 있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때 그 이해관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따지니까. 나도 40년 전에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 핫지나 오수의 개처럼 오수의 개가 주인하고처럼 핫지나 우에노 교수처럼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자는 취지에서 애칭입니다. 애칭. 우리가 애칭으로 부르기를 영영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영영이라는 것은 영혼과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 센터는 중심이고 영영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자의식의 고집을 내려놓고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자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인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세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영클럽을 만들었어요. 영영센터를. 그래서 우리는 자의식인 생각의 에고를 버리고 센터와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영센터, 센터와 하나가 되면 같이 영혼끼리 만나자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런 에고를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자 라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훌륭한 분들도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판사나 검사, 또 대학 교수, 또 의사, 또 탤런트, 또 외국인 등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체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두려워해 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그 체면이라는 것도 정말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참 별거 아니다라는 걸 느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위해서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가면 추억일 뿐, 추억? 별거 아니에요. 추억일 뿐,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센터를 떠나갔습니다. 예. 떠나간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그걸 항상 지켜보는 나는 지금도 다 그립죠. 그건 다 한편의 영화의 한 장면들이죠. 그거는. 또 영화라는 것도 원래 봐보세요. 제일 재미없는 영화가 독일 영화예요. 순수해요. 순수해. 그런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야지 스토리가 되는 건데 그 스토리에서 빠져나가는 스토리를 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 핫지라는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핫지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핫지는 시부야역에서 하루 종일 살았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많이 줘서 거기서 장사꾼들이 맛있는 걸 많이 줘서 그것을 먹기 위해 떠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인간은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먹는 것만 주면 어디 가서든지 있을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핫지가 먹은 것 때문에 있었던 거지 자기 뭐 훌륭한 개라서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보고 들어 생각할 수 있는 자의식인 에고가 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의식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놈, 또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팥쥐나 오수의 개처럼 영혼으로 사는 삶은 진실된 삶입니다. 자의식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영혼은 행동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된 행동을 현실에 하는 것입니다. 쟤네들의 행동은 다 진실됐죠. 요즘은 까망이가 집에서 우울증에 걸린 듯 드러누워 밖에 나가자고 해도 꿈쩍도 않고 저렇게 베개 베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서 저렇게 누워있다고 합니다. 나가자 해도 안 나간다. 저러고 버티고 있어. 까마귀, 불쌍한 까마귀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나는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어느 지방에 있는 유치원인데 아이들이 산 중턱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공부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변해서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우리나라 새들이나 짐승들이 인간을 무서워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감히 인간 있는 데는 앉지 않았죠,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이 같이 있지만은 그때는 없었어요. 비둘기도 우리랑 같이 안 있었어요. 날아갔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새들이나 짐승들이 인간을 무서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새들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에 뻐젓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애들은 공부하고 새들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새들이 인간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 새들이라고 다 도망가는 거 아니구나. 왜냐면 일본 애들이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새들은 지감 능력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위험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때 일본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처음 봤어요. 네. 여기는 개들도 전부 다 교육이 되는구나, 새들도 교육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여기 매탕집합할 때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도 쉽게 말하면 그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고양이들이 뭐 먹으면 사람들이 기다려줍니다. 먹을 때까지. 예, 많이 변한 거죠, 이게. 옛날 같으면 잡으러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나 개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배신을 하거나 또 자기를 위해 변심을 부리지 않아 오히려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우리 사람도 자의식으로 영혼을 속이는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최소한 영혼을 통해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의식이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혼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회가 바로 가장 진실된 행복한 사회일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지도 않고, 또 상대를 위해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바로 가장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사회가 바로 지상 천국일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지상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날을 조용히 기다려 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